네, 부전자전 부동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바로 부동산에 있다고 하죠. 오늘도 그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 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종합부동산 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사훈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사은입니다. 부동산 전략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전략까지 알차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 있으시죠? 자산관리 컨설턴트 모인우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자산관리 컨설턴트 모인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알고 쉽게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분위기 안에서 좋은 정보들만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 계속해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보다 더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전자전 부동산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토지 투자 자산 증식에 해답될까? 요겁니다. 자, 토지 투자. 요즘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하게 뭐 규제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데요. 자, 오늘 이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산 증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 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토지, 이 땅값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인우 전문가와 함께 일단은 토지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우선 그 전국 토지 지가 동향을 살펴보자면 2017년부터 1.4%에서 1.6% 정도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2010년 11월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국 토지 거래량 동향은 2017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외국인 토지 거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토지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토지 투자하면은 이상하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땅 투자하면은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명확한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통 취득, 운영, 처분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운영의 단계가 없을 경우에는 투기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농지에 토지 투자를 한 후 농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라는 명령이 날라오거나 경고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운영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례이고 이럴 경우 투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몸은 서울에 있고 투자는 시골에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이 토지 투자를 왜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지렛대 효과의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지렛대 효과는 타인으로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금리 비용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 특히 활용할 만한 것이고 토지 투자와 일반 주택 및 상가 투자 등을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안에서도 명확한 단계가 있다면 이게 투기가 아니라 정확한 투자가 되니까요. 이 부분들 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단계마다의 투자 전략을 제대로 세우신다면 토지 투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 단계마다의 어떤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방법들, 그 전략들도 같이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49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꼼꼼하게 토지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를 해 놨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도 없고 뭐 그냥 땅만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서 더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변성호 전문가님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현물은 아니에요. 토지는 그렇지만 결국 이 아파트도 땅에 짓게 되는 거죠. 맞아요. 모든 부동산의 이제 베이스가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그냥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나 뭐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없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거죠. 지난 50년간 쌀값은 50배, 기름값은 70배 뛰는 동안 이 토지, 땅값은 무려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전국 땅값이 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규제겠죠. 9.13 대책 이후로 아파트 시장은 이 거래 절벽과 하락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이제 분양마저 얼음이 되다 보니 집값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땅값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재 1,100조 원이 넘는 이 유동자금이 다 토지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올해 이제 3월 달에 방송된 뉴스후라는 방송에 수도권 땅 투자 열풍이라는 이제 주제로 방송이 나왔는데 예?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최근 들어 더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땅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땅값도 더 치솟고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뭐 규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이죠. 예. 1960년대 초에 말죽거리, 지금 현재 이제 양재역 사거리인데요. 이때 당시 땅값은 평당 3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69년에 제3 한강교가 개통이 되고 그 이듬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지역 땅값은 평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제 폭등을 했어요. 이처럼 이제 잘만 하면 흑수저가 금수저로 역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00원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다면은 뭐 3만 원, 뭐 3천 원, 뭐 이랬던 것들이 네. 뭐 엄청나게 배가 뛰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100배, 1000배. 이렇게 토지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유동자금이 많이 돈다라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토지 투자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들을 좀 만나보면은 이게 또 현실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이는 전문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실제 사례들? 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예. 근데 예. 이제 수익률이 막 100배, 200배 예. 막 진짜 엄청나게 오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되게 좀 현실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수익을 좀 올린 좀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50년간 땅값이 3,030배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반 직장인이었고요. 충남 보령 쪽에 예. 본인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은 1,500만 원 받으신 상황에서 2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땅이 이제 2년 뒤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은 총 2천만 원을 넣었지만 5천만 원까지 이제 땅값이 오른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액이더라도 뭔가 성공을 한 사례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일수록 이 100% 완벽한 땅보다는 단점 보완이 가능한 80% 수준의 땅을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값이 오른 노른자 땅보다는 아직 오를 여력이 남은
이제 흰자 땅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투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뭐 이곳은 발전될 곳이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노른자가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 토지 투자라고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들 좀 많이 하시는데 소액 투자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 투자 관련된 정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보시면서 있으시다면 022638-39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대기업을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 토지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기업들만 따라다녀도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 대기업들이 그러면 토지 투자 사례들 이 성공 사례들을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변소호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예.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지어서 물건만 생산해서 팔아서 예. 그걸로 돈을 버는 걸까요? 그것만? 아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 롯데 같은 이제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 물류 창고를 짓기 전에 대한민국 곳곳에 돈이 되는 지역을 찾아서 짓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10년간 재벌이나 대기업 등 이 상위 10% 보유 토지가 11억 9천 평에서 23억 5천 평으로 이 보유 면적은 2배나 증가가 했고요. 토지 보유 가격은 485조 원에서 1,212조 원으로 72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년간 전국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상위 1%에 속한 이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기업 투자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LG가 들어간 이제 2기 신도시 파주, 원롱면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평당 뭐 7, 8만 원이었던 곳이 300만 원, 비싼 곳은 5, 600만 원으로 이 3년 새 30배에 올랐고요. 그리고 동탄의 병점역 역시 2004년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제곱미터당 51,8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2009년 완공되는 시점에는 520만 원으로 이렇게 5년 사이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뭐 평당 5천만 원이 이제 훨씬 호가하는 곳이에요. 즉 대기업이 제조나 뭐 생산으로 버는 돈보다 또 이렇게 또 그 땅값으로 버는 돈의 단위가 크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독식을 하고 있다, 뭐 토지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맞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불린다고 뭐 이렇게 작은 투자를 해서 또 목돈을 불리는 분도 있지만 크게 투자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큰 수익을 보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돈을 낳고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대기업만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실패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공 사례만 좀 전해드렸잖아요. 폭탄의 질문 이번에 모인호 전문가에게 오랜만에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 사례를 좀 볼까요?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예. 이 현장 답사를 하거나 이제 보겠죠. 땅에 예.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현지 부동산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현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 역할만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개발 계획도 모르고 이 동네에 뭐 역이 생긴다라고 하면 고객이 내놓은 매물을 그냥 수수료 받고 연결하는 업무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뜨내기 손님한테는 아무 땅이나 권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제가 실패 사례를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가까운 여행지를 갈 때 강촌을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하죠. 맞아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MT의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대학교 때 좀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예. 잠시 추억을 회상하면서 예. 네. 일단은 그 자료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강촌 개발 지도예요. 이게 이제 개발 지도 중에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이 이 강촌역이 신설되면 이 역세권 토지로서 개발될 것이다라고 해서 분양이 이루어졌던 위치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 이제 초록색 부분을 보면 좀 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서 이제 임야를 분할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위치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평당 80만 원 전후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지 강촌역 바로 앞에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티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거리로 따져보면 정말 바로 코앞이에요. 오,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지도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2011년도에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사진이 또 나왔네요. 네. 예. 사진은 이제 항공뷰 실제 사진이고요. 2011년도 기준입니다. 이 강촌역 앞으로는 비교적 지형이 평탄하는 걸 알 수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이죠. 예. 이 강촌은 2010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 앞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사진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예. 사진에서 보시면 앞으로는 강촌역 앞으로는 사진 모습과 다르게 현재 모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쪽에 임야는 아직까지도 저 사진이랑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개발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되는 위치만 개발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핫플레이스인 평택, 안중, 고동, 합덕 등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돼서 오르는 데만 오른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역세권이니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가는 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고 역세권이라도 인근 토지가 전부 오르지는 않는 게 함정이고 그래서 꼭 현장 답사 및 현장 임장은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정말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저 사진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촌역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당연히 그 인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셨을 거예요. 역세권 투자 쪽으로 또 달려드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여전히 현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토지 투자하셨던 분들 얼마나 지금까지도 속을 쓰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들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지금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들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토지 투자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 통해서도 토지 투자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 안에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변소영 전문가님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이 기획부동산의 정확한 명칭과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십억 원대 사기 분양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이 보도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이제 그냥 싸잡아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죠. 근데 돈 되는 시장이다 보니 날파리도 꼬이는 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법인명을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을 반복을 해서 1, 2년이 지나면 내가 땅을 산 회사를 찾을 수가 없는 어머나.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발이 되지 않는 아까 같은 그런 강촌처럼 임야를 이제 쪼개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지분이라고 해도 개별 등기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동 등기와 공유 등기. 이 공동 등기는 여러 명이 등기가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공유 등기는 개별적으로 이제 지분권자마다 등기가 나와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등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자금이 없는 이 법인 회사들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팔다가 잔금을 치렀는데 고객은 잔금을 치렀는데 돈만 내고 이제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몇만 원을 사서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높게 붙여 파는 곳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이제는 또 기획부동산 사기 지역을 이 분기별로 밸류맵에서 띄운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서 나는 이런 피해 사례에 들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예.
부동산 이것 자체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들 좀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 투자하면 이제 진실인지 거짓인지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자, 토지 투자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땅은 오래 묵혀야 비싸진다. 두 번째는 토지 투자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인 건지 아니면 오해인 건지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모이는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저희 좀 살펴볼까요? 땅은 오래 묵혀야 비싸진다. 사실 저도 좀 들어봤어요. 땅은 네. 오래 놔둬야지 이거 어차피 값이 오르니까 네. 이렇게 놔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뭐예요?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근데 아니면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 세모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안 같아요. 돼요. 오 네. 아니면 X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앞서 저희가 그 변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 50년간 예. 땅값이 뭐 3,000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50년이면 되게 오래 묵혀놓은 게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맞아요. MC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오래 묵혀서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만 진짜 땅꾼들은 토지를 오래 묵히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묵힌다라는 기간적인 개념은 개인별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적금을 할 때 3년, 5년 이걸 길다고 할까요? 아니요, 짧죠. 네, 단기 저축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되게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땅에 대한 투자도 토지에 대한 투자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는 땅은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오해와 진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토지 투자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이건데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지는 금액이 커야지만이 접근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좀 어떤 건지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까? 계속해서 모이는 전문가님. 네. 예. 일단은 그 아까 제가 강촌 사례에 대해서 실패 사례지만 말씀드렸지만 네. 토지가 만약에 뭐 100평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이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필지를 나눠서 이제 따로 개별 등기를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소액으로라도 직장인이 이 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꼭 돈이 엄청난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액 투자로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토지도 역시나 그렇다는 점 여러분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다라고 아까 강총역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어요. 앞서 이제 모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강촌 사례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데 역세권인데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아직도 사는 산으로 푸르게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예. 교통, 일자리, 그로 인한 인구 증가인데 아까 강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역만 있고 일자리나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 곳이죠. 예. 그래서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해도 있었고요, 진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49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 투자라는 게 근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씁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토지 유망 지역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예, 어떨까요? 네,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주세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보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교통, 일자리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될 지역이에요. 네.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는 기사 보셨죠? 용인에. 아, 예, 예. 네, 120조 원 규모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용인시 처인구 일대뿐만 아니라 안성까지도 이 매물을 찾는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토지 거래 면적은 2배가 늘었고 이 금액도 단위 자체가 달라졌는데 평당 기사가 나기 전에 90만 원짜리가 지금 뭐 300, 400까지도 이제 올랐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매물도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가는지 IC나 뭐 철도 또는 여기 들어서는지 그리고 신도시는 생기는지 뭐 관광지나 행정기관은 있는지도 보시면은 좋고요. 이런 곳들이 이제 투자 유명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못 먹어도 이제 서울이라는 얘기가 있죠. 서울이 비싸면 수도권 쪽으로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저희 피디님이 못 먹어도 고라고. 저도 제 머릿속에 그게 딱 저도 떠올랐어요. 순간 그렇게 나오려다가 아우, 정신 다들 차렸어요. 그림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시 대기업을 또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그 이슈였었죠. 이 부분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 자산 증식 해답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 두 분의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변소영 전문가님 어땠을까요? 네. 이 잘 알고 한다면은 흑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가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뒤 부자가 되려면 전 재산을 덜어 땅 한쪽이라도 사두어라. 근데 토지는 잘 사면 대박이지만 잘못 사면 쪽박입니다. 예. 이 소문만으로 투기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투자 타이밍은 착공에서 완공 사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